음, 공탁 실무 549페이지 혼합공탁. 그중 채권 양도 후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압류 파트에서 봤던 부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갑, 을, 병,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있었는데 채권 양도 후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자, 먼저 자, 정에게 이렇게 채권 양도가 먼저 있었고, 양도 그 이후 2번 가압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피압류 채권은 가압류 당시의 피압류 채권은 지금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아서 이 가압류가 헛방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채권 양도에 의문이 있다는 거죠. 즉 진짜로 채권 양도한 게 맞느냐,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제3채무자인 병이 첫 번째로 정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받고, 그죠? 통지는 의리하죠. 양도인이 통지를 하죠. 두 번째로 갑의 가압류 결정문이 결정문이 이렇게 도달된 거죠. 그러나 이 채권 양도 효력에 의문이 있을 때 병은 병은 어떤 이제 공탁 절차에 의하느냐. 자, 이 부분. 자, 선행하는 채권 양도 효력에 의문이 있고 그것이 가압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민사집행법에서는 291, 248 공탁할 수 있죠, 그죠? 혼합 공탁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병은, 그죠? 병은 이렇게 혼합 공탁을 하는데 291, 248 혼합 공탁을 할 수 있다. 이때 피공탁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기재하고, 즉 을 또는 정으로 기재하고, 피공탁자는 을 또는 정,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기재하고, 공탁법 근거조항은 487조 후단과 248, 291 이렇게 기재하고, 공탁 원인 사실에는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해라, 이거죠. 가압류하고 똑같죠, 그죠?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 공탁하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는 공탁 신청 시에 가압류 결정문 사본하고 공탁 통지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갑에게는 공탁 사실 통지, 요 채무자에게는 사통, 공탁자 통지와 공탁 사실 통지 하는데 우편료도 함께 납부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가압류 부분하고 일치하죠, 그죠? 어려울 거 없다, 똑같다. 그리고 공탁하고 나서 이렇게 공탁하고 나서 공탁서를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교부받죠. 이렇게 교부받으면 원래 먼송 앞발에 사유신고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지금 압류한 법원이 없으니까 먼저 가압류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그러나 이때 사유신고는 샷다 내리는 효과는 없다 그랬죠, 그죠? 다만 그냥 이렇게 가압류한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라고 알리는 의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객관식에서는. 그 다음 이제부터 가압류 채권자가 출급 돈을 찾는 방법, 양수인이 찾는 방법, 이렇게 그 내용을 볼 겁니다. 자, 자, 가압류 채권자가 출급하는 방법은 병, 이렇게 정. 우리 혼합 공탁은 뭐라고 했죠? 이 채권 양도가 무효가 될 것을 조건으로 집행 공탁이 된다 그랬죠? 집행 공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돈을 찾으려면 이렇게 공탁돼서 완송 앞발에 사유신고 된다 그랬고, 갑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자 291, 248 배운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채무자한테는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죠? 근거조항은 297조.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겨서 가압류할 때도 이렇게 공탁이 되면
이 가압류 효력은 이 공탁급 출급 청구권에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렇게 압류 및 추심으로 돈을 갖고 간다 그랬죠. 가압류 때. 이번에는 어떻게 돈을 찾아갔느냐 보세요. 공탁 이후에 가압류 무효로 채권 양도가 무효로 판명되면, 자, 조건이 성립했죠? 무효로 판명되면 양도인에 대한, 양도인이 여기서 을이죠. 가압류 명령은 유효하기 때문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하게 되고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방법으로 배당을 통해서, 그죠? 공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건 가압류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집행공탁에서 291, 248에서 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승소 판결하더라도 바로 다이렉트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탁공무원 입장에서는, 자, 공탁공무원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공탁함으로써 이 가압류가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본압류로 전이되면 가압류와 본압류 이렇게 압류 경합이 있는 걸로 봐서 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한다. 이때 사유신고는 샷다 내려가고 배당을 통해서 돈을 받아간다. 전 시간에 했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한 전 시간 강의한 내용 중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 편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참조할 때 가압류 해방 공탁을 참조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건 가압류 해방 공탁하고 다르죠. 자, 양수인이 공탁금 출급을 받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이 돈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자, 다시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림에서 갑을 병, 채권 양도가 먼저 있었고 두 번째 가압류가 있었다, 그죠? 이랬을 때 이제 정이 돈을 찾는 방법인데요. 자, 병이 이렇게 공탁을 하면 291, 248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똑똑똑똑똑똑똑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때 피공탁자는 을 또는 정이라 그랬죠? 을 또는 정. 그리고 가압류 채무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왜? 을이 있으니까, 그죠? 네, 여기 또 을 이렇게 기재 안 합니다, 그죠? 을 또는 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을 또는 OR, 을 또는 정이기 때문에 정은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이게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 그죠? 유효하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을에게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없다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에서 을하고 정 사이는 이제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친구. 물타기라 그랬죠. 물타기. 그래서 둘이 짜고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이 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을은 오케이, 네 말이 맞다 해서 패소되고 승소돼서 무조건 돈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갑의 가압류는 지금 이 피압류 채권이 이렇게 이전된 이후에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헛방이 되는 거죠. 그럼 갑은 돈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 정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을에 대한 승낙서라든지 승소 판결도 필요하고, 자, 이 갑에 대한 승소 판결도 필요하다. 좀 짜고 치지 못하게.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갑도 필요하다. 자,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과서에, 자, 민사집행법 이전에는 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넘어가고요. 이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단일한 압류나 가압류 원인으로도 집행공탁이 가능해졌으므로 민법 487조 집행법 291, 248조 1항에 대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달리 집행채권자
집행채권자 지금 갑이죠. 우리 사례에서 피공탁자가 누구인가 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양수인 정은 양도인 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 갑에 대하여도 양도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양도인도 을 마찬가지로 집행채무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집행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갑이죠. 집행 대상인 공탁물에 대한 처분 등 집행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해가지고 밑에 갑에 대한 판결도 필요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탁 선례도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 정이죠.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 을이죠. 의 승낙서 인감 첨부해야 되고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 승소 판결 이외에도 누구 필요하다?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이게 필요하다. 인감 찍어야 된다.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 확인 판결을 받아라. 그래야지만 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단순한 291 248조에서 봤을 때하고 좀 틀리죠. 그죠? 291 248에서는 양수인이 없으니까 갑이 이렇게 승소 판결 받으면은 아까 공탁 공무원이 사유신고 한다 그랬죠. 사유신고 하면은 갑은 배당받아 찾아갈 수 있는 거. 이까지는 똑같은데 양수인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양도인뿐만 아니라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한테도 승낙서나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 중요하죠, 그죠? 한편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한 상대적 불합치 변제 공탁과 을을 채무자라 하는 병의 채권 가압류로 인한 진변 공탁을 합한 혼합 공탁을 한 경우, 자 그림이 이거죠. 갑, 을, 제3 채무자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하고 요 교과서대로 병이 이렇게 가압류를 합니다. 이렇게 채권 양수인, 양도인. 이게 채권 양도가 의문이다, 그죠? 의문. 이 경우에 공탁을 했죠? 공탁을 하면은 혼합 공탁을 하면 변제 공탁으로서 을 양도인 또는 양수인 이렇게 피공탁자를 기재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해서 혼합 공탁을 했단 말이에요. 혼합 공탁을 가압류니까 291, 248 이렇게 하면은 자 뭐가 생긴다? 이거 무조건 쭉쭉쭉쭉 그려봐야 돼요. 책에 안 나와도 이렇게 뚝뚝뚝뚝뚝 그려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죠? 근거는 297조 민사집행법 297조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피공탁자 갑이 을을 상대로 이 피공탁자 양수인 갑이 을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병을 상대로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고 을을 상대로 공출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승소 판결 받았다 이거죠. 받아 가압류 결정 집행이 모두 해제되었다면 그래서 여기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해가지고 갑이 승소 받았다 해서 승소 받으면은 가압류가 이제 해제된다. 했다면 갑은 가압류 채권자인 병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 확인 판결 없이도 을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 확인 판결과 병의 채권 가압류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사람 이 승소 판결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자 이거 그럼 바로 갑은 지금 얘도 깼죠. 얘도 깨고 그 다음에 공탁금 출급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내한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다 라는 판결을 받으면 요렇게 바로 공탁소에 가서 돈 달라
하면 돈을 받아갑니다. 그죠? 돈을 받아갑니다.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다. 니한테 이렇게 출급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고 내한테 양수인이니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다 라고 하면 돈을 찾아갈 수 있다. 자, 이해됩니까? 그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갑을 제3채무자 공탁소에 248, 291 그 다음에 혼합공탁으로 을 또는 갑이었나요? 갑, 을 또는 갑. 그 다음에 병이 가압유권자. 가압유권자한테 제3자 이의소 제기해갖고 승소해상계가 됐고, 자 이렇게 똑똑똑똑똑똑똑 공출이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양수인도 똑똑똑똑똑똑 공출이 생긴다 그랬죠? 이게 또는 or,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갑이 을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 확인 소송 제기하면 요게 승소 판결되는 거죠. 요게 있는 거죠. 요게 있고 요건 없는 거다. 이렇게 판결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 찾아갈 수 있다. 우리가 전 시간에 291, 248 오직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서 본 거와 플러스 채권 양도가 합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압류 이후 채권 양도가 있는 경우, 잠깐만 이게 이제 다른 파트네, 그죠? 다른 파트가 이제는 채권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 압류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채권 양도. 이거 사례에서 많이 봤죠, 그죠? 이건 어떤 겁니까? 자, 이렇게 갑을 병. 이번에 먼저 1번 가압류나 압류가 먼저 있고 피압류 채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정에게 채권 양도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채권 양도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양도된 양도된 채권에 갑 또는 A, B, C, D에 압류, 가압류가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죠. 요거는 싹 없어지고. 이해되시죠? 그죠? 이때 가번에 가압류만 있다가 채권 양도된 경우. 자, 이게 지금 가압류만 있는 경우예요. 자,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죠? 자, 가압류만 있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을 자, 갑을 이 상태에서 한 템포 넣네, 그죠? 이렇게 먼저 가압류가 있다. 가압류가 있은 후에, 이 피압류 채권에 가압류가 있은 후에 이렇게 정에게 양도됐다. 그러면 여기에 갑에 가압류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은 오랜만에 하죠, 그죠? 을을 상대로 요 갑이 이렇게 내려와서 1, 2, 3 한다 그랬죠. 가압류가 처분하고 본안 소송 제기해서 강제 집행하면 나중에 이렇게 돈을 찾아갈 수 있다, 그죠? 공탁이 되면 이렇게 돈을 찾아갈 수 있다. 이거는 전 시간에 배웠죠, 그죠? 자, 이번도 마찬가지. 자, 책으로 와봅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을 한 자와, 여기서 갑이죠, 채권 양수인 사이에 정이죠. 우열은 이런 송달 양도 통지 선호에 따라서 결정한다. 다만 가압류 이후에 채권 양도가 있는 경우 가압류는 이후에 취하 또는 취소되거나 혹은 본안 소송의 패소로 인해서 그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가압류 중인 상태에서는 제3채무자는 그 채권자가 양도인이 될지 양수인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혼합공탁 된다, 그죠? 혼공이 된다. 자, 그래서 얘는 병은 가압류 통지도 왔고, 그 다음 채권 양도 통지가 왔을 때 가압류가 취하될 수도 있고, 나중에 가압류 1, 2, 3에서 2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모른다, 그죠? 그랬을 때 혼공을 할 수 있는데 피공탁자는 을 또는 정으로 기재한다 그랬죠, 그죠? 을 또는 정으로 기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을 또는 정으로 기재하면 똑똑똑똑똑똑똑똑
공출이 생기고 정도 똑똑똑똑똑똑똑똑 공출이 생기죠. 근거는 몇 조? 297조. 근데 이게 OR 또는이죠, 그죠? 또는. 자, 그래서 한편 채권 가압류의 처분 금지의 효력은 효력으로 인해서 가압류 채권자 갑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집행권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 자, 얘가 이겼다 이죠. 가압류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 채권은 가압류의 제한을 동일성을 유지하니까 이 채권에 가압류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제한이 있는 채권을 양수받았다 이거죠. 정은 양수받은 정에 대하여 채권 양도 효력은 무효가 되고, 왜 무효가 되죠? 가압류는 가압류는 처분 금지효가 있죠, 그죠? 즉 갑이 가압류 딱 했으면 을은 이 처분하면 안 돼요, 채권을. 근데 처분했잖아. 채권 양도는 처분 행위거든요. 처분했잖아. 그러면은 갑한테 그거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갑한테. 그래서 이 동일성을 유지해서 지금 갑의 가압류가 여기까지 미치고 있으니까 이 처분 행위는 무효다 이죠. 갑에 대해서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은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아. 즉 을한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갑의 관계에서는 무효가 되고, 반대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 패소하거나 취소 취하되면은 채권 양도를 유예하게 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아까처럼 예전에는 이제 불확지 변제 공탁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혼합 공탁 할 수 있다. 혼합 공탁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요건들은 다 받고 다 받습니다. 다 받고 다 받죠, 그죠? 잠깐만, 여기까지 위에까지. 잠깐만. 따라서 혼합 공탁 이후에 가압류가 본안류로 이전돼요. 그러면 승소했다는 뜻이죠. 중간 채권 양도 자체는 유예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와 관계에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공탁 이후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서 본안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가는 똑같죠? 집행법원의 사유신고하고 지급위탁에서 배당받으면 된다. 갑이 배당받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요 9번 한번 볼게요. 서비스로. 자, 9번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만약 선행의 가압류 채권자가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현금의 절차, 수심 정보를 게을리하여 공탁을 방치하거나 그 피보장 권리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거 민사집행법에 나오는데, 양수인은 사정 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또는 제소 명령 기간 도과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대의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가압류가 실효되거든요. 실효되면 정이 돈을 찾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압류 이후 채권 양도가 있는 경우, 압류 이후 채권 양도가 있는 경우, 이거는 간단하죠, 그죠? 자, 을, 병. 이 상태에서 이 피압류 채권이 압류가 됐다. 압류 1번, 압류가 먼저 되고, 요렇게 2번 채권 양도가 됐다. 그러면은 갑의 압류도 따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가압류하고 좀 틀리게 공탁금 출급 청구 이런 거 안 생기죠, 그죠? 이거는 알죠, 그죠? 297 이런 거 안 생기잖아. 그러면 바로 갑은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을에 대해서 1, 2, 3 가압류, 본안소송, 강제집행. 이 강제집행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강제집행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고 나서 채권 양도가 됐다 하더라도 얘는 돈 못 받고 얘가 돈 받아간다. 자, 그 이유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 집행하고 채권 양수가 있을 때는 송달과 통지에 누가 빠른 거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다. 즉 갑의 압류가 빠르죠. 그러면 갑이 받아간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 도달 이전에 채권 압류 명령의 송달을 받았으면
압류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배타적인 집행 채권자로서 지위에 서게 된다. 그 이후에는 가져갔다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어서 제3 채무자는 압류 채무자에게만 변제 의무를 부담하고 혼합공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게 섞어서 나오면은 이 구도를 모르면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먼저 압류가 있고 두 번째 통지가 오면 이 채권 양도가 의무로 생긴다 하더라도 공탁 사유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공탁 사유가 아니고 이렇게 돈 줘야 된다. 기타 문제가 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빠른가요? 그 혼합공탁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 시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했던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보면 찬찬히 그 실무제 읽어보면은 그렇게 또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근데 동시에 도달했다 이제. 선후에 따라서 판단하기로 했는데 이게 동시에 도달했어.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민법 판례에도 많이 나오죠. 채권양도 부분에. 자,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즉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실무상 이것도 2023년 1월 18일 오후 2시, 그리고 이 양도 통지도 똑같이 23년 1월 18일, 이거는 3시라고 하면 이게 빠르죠. 선우가 이게 빠르죠. 그런데 이 시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실무상. 그러면 같은 날 도달했으면은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해요. 이거 시간까지 밝혀지면 이제 선우에 따라서 누가 돈 받아갔냐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실무상 같은 날에 오면은 시간을 잘 모른다. 같은 날에 오면은 동시에 도달됐다고 추정합니다. 자, 이럴 때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양수인이나 가압류 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한테 다 대항력을 갖췄다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해서 돈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그 누구한테라도 변제하면은, 전액을 변제하면 면책된다. 여기까지. 왜? 제3채무자는 지금 이 둘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병 입장에서 누가 내 채권자가 되든 간에 나의 지위가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런 범위에 따라서 면책되게 된다. 면책되게 된다. 그러나 채권 양수인과 그 다음에 추심명령 또는 전면명령을 얻은 가압류 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 양도 통지와 채권 가압류 결정 정보는 동시에 도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패소한 이후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 손해에 관해 문제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 이론에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 이중 지급 위험이 있으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변제 공탁할 수 있었다. 이 전원합의체 판례였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민사집행법 이후에는 집행공탁할 수 있으므로 결국 혼합공탁할 수 있다. 혼합공탁할 수 있다. 자, 근데 요거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요거 뒤에는 혼합공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자 이렇게 갑을 병이 있었고 채권 양도가 됐어요. 근데 갑이 1, 2, 3 할 때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 판결, 강제집행 이렇게 받았는데 이 가압류가 23년 1월 18일 채권 양도 통지도 23년
1월 18일 이렇게 도달됐단 말이죠. 이랬는데 자 여기에 지금 교과서상에 채무자가 패소한 이유 이게 나오죠. 이 채무자는 누구냐면 이 제3채무자를 말해요. 왜냐면은 이거 번외인데요. 그 우리가 이때까지 1, 2, 3 배울 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했죠. 채권 양도에서는 자 갑이 을의 채권자였고 이렇게 채권이 있는데 병에게 둘이 이 양수인이 되고 병이 양수인이 되고 갑이 양돈이 된다 그랬죠. 이랬을 때 을을 채무자라 부른다. 채무자. 그래서 이 채무자는 제3채무자라 말해요. 이해됩니까? 이거를 구별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그림에서 양수인이 양수금 청구 소송을 한 거죠. 양수금 청구 소송. 그래서 얘가 이제 패소를 해요. 패소하면 다시 갑이 그 소송했을 때는 원래라면은 갑이 빨랐는데 그죠? 갑이 빨랐는데 하여튼 패소했다. 그러면 기판력 때문에 갑이 또 승소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얘한테도 돈 주고 갑한테도 돈을 줘야 되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이렇게 혼합공탁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마무리는 전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합공탁할 수 있고 그죠? 혼합공탁하면은 원송 압발 그죠? 가압류 발령법원에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이때 사유신고는 샷단 내리는 배당가입 차단료는 없고 단순히 통지하는 효력밖에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공탁 통지서 첨부해야 되는데 사통 그죠? 사통. 가압류 채권자한테는 사실통지, 가압류 채무자한테는 가압류 통지, 우편료 납입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그죠? 반복되고 뒤에 거는 이제 읽어보면은 됩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압류명령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압류명령 있은 후 되는 거 마찬가지고 일부 양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읽어보면은 이 구조만 알면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마번에. 자, 혼합공탁 후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족을 얻었다. 이 사례도 앞에 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제3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먼저 양도됐죠. 그 다음에 가압류 결정 정보를 받았고 이거 원래는 헛방이죠. 헛방 받았고 그 후 채권 양도 효력에 다툼이 있어. 자, 양도에 의문이 있다. 그죠? 제3채무자는 4877 후단 및 291-248에 대해서 자 혼공을 하였는데 자 일로 와서 이게 오면은 이까지 딱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죠? 그림을 그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채권 양도 1번 정 채권 양도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의 이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면 이 가압류는 원래 헛방이죠. 헛방인데 이 양도에 의문이 있다. 이랬을 때 병은 자 공탁소에 248, 291 그 다음에 민법 487조 따라가지고 487조 피공탁자 어떻게 되죠? 을 또는 정. 이거 맨날 시험 나와요. 을 또는 정. 이렇게 이제 혼합공탁 혼공을 할 수 있다. 혼공을 하면 가압류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이것까지 그려야 돼. 똑똑똑똑똑똑똑똑 297조에 따라 공출이 생기고 마찬가지 양수인도 똑똑똑똑똑똑똑 297조 공출이 생긴다. 근데 이 공출은 OR이다. 그죠? 여기 요거 OR이다. 그래서 정이 돈 받으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걸 없애야 되고 을이 돈 받으려 그러면 이걸 없애야 되고 그죠? 이걸 없애면은 이 채권 양도된 것이 효력을 잃고 다시
원래라면 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원래라면 일로 가야 되죠. 원상회복. 그런데 가압류에 기한 공탁 248-291을 따라가면 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그대로 미친다 했잖아요. 그죠? 이건 소멸되고.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자, 여기까지 그려 놓습니다. 자, 그 후 양수인 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얻은 집행권으로. 자, 원래 이렇게 구조가 이런데 이 양수인이 이제 이 채무자죠. 제3채무자 병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승소 판결 받았어요. 이 판결 가지고 병의 다른 재산을 압류한다 그죠. 즉 정은 병에 뭐 부동산에 경매를 넣은 거예요. 경매. 그래서 환가해가지고 이 돈을 다 받았어. 이해되죠? 돈을 다 받았어. 집행권으로 제3채무자의 다른 책임자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해서 만족을 얻은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 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자 회수하면 된다. 자 회수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돈을 다 받아갔단 말이야. 공탁을 이렇게 해놨는데 얘가 돈을 다 받아갔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돈을 이렇게 회수를 해간다. 회수를 할 수 있다. 왜? 이 공탁을 한 원인이 248-291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효력이 의심돼가지고 그 한 공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의 승소했다는 것은 을에게 이렇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었고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의 그 뒤에 있던 이 가압류 효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깨졌고 그 다음에 얘한테 공탁금 출급 청구권 없고 정이 이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 돈을 안 받고 경매로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만족을 얻었으니까 얘도 이제 깨진 거라. 그러면은 이렇게 공탁금 회수를 할 수 있다. 반복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경우에 공탁 소멸, 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양도인, 을, 채권 포기서 내지 제3채무자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서, 즉 정한테 인감 받아라 와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전 시간에 본 것처럼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그 다음에 채무자 양수인 이 세 명의 동의가 다 필요하다 그랬죠. 이 서류가 다 필요하다.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인감 찍고 및 제3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전액 지급했다는 서면, 뭐 이런 배당표 같은 거 있죠. 부동산에 대한 배당표. 또한 양도인의 확인서,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에 가름한 뭐 이런 서류.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돈 찾는데 힘들다.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도 찾는 게 어딥니까? 찾는 게 어디냐? 옛날에는 찾지도 못했어요. 돈이 묶이는 거라. 그래서 찾는 게 어디냐? 까지 하고 뒤에 자 여러 가지 좀 많네요. 이거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가처분, 가압류 이런 거는 아직 안 했지만 자 공탁자가 돈 낸 사람이 공탁자죠. 토지 수용 대상 토지에 갑과 을의 처분급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갑 또는 가처분권자 을 또는 소유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 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들이 토지 소유자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공탁급 출급 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그 확정 판결과 채권 감정이 실효되었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에 예를 들어 A가 소유자인데 갑의 가처분과 을의 가처분이 있었던 거죠. 갑의 가처분과 을의 가처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 채권자 B가
채무자 A를 상대로, 그 다음에 LH공사에서 이제 토지 수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수용 보상금이 있죠. 이 수용 보상금을 이제 채권 가압류한 거죠. 그죠? 채권 가압류한 거죠. 가압류를 하면 LH공사는 이렇게 공탁을 한다 이거죠. 공탁을. 그런데 이때 공탁은 291, 248 하고 487조 487조 변제 공탁에서 A 또는 갑 또는 을 이렇게 피공탁자를 이렇게 기재를 했다 이거죠. 피공탁자를. 이랬을 때 누가 돈 찾냐, 그죠? 여기서 누가 돈 찾냐? 토지 소유자가 돈 찾으려면 A가 돈을 찾으려 그러면, 그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가압류니까 똑똑똑똑똑똑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이겠죠? 297에 공출이 있다. 얘가 돈 찾는 방법은 토지 소유자는 그 위에 이렇게 혼공한 경우 가처분 권자들이 토지 소유자 상대로 본안 소송 패소받았다 이죠. 얘네들이 지금 갑을이 이제 패소받았다. 이거를 갑을 해도 되겠네. 채권자를 패소받았다 했을 때는 이 패소 판결하고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거 소송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정 성소 판결. 그 다음에 이 B의 가압류가 실효됐다 라는 걸 증명하면 을이 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실효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B가 A에 대해서 1, 2, 3에서 가압류했죠. 채권 가압류. 본안 소송에서 얘가 이겼다든지 아니면은 이 가압류를 취하시켰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제 가압류 효력이 상실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한테도 이기고 얘한테도 이겼기 때문에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내한테 있다 라는 확인 판결을 받으면은 토지 소유자 A는 돈을 찾을 수 있다. 결국 뭐입니까? 이건 누구에게 승소해야 돈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4번에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공탁. 이거 등기법하고 하면 별거 아닌데 우리 허국 선생은 이제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자,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갑소유였는데 등기부를 이래 보면 이렇게 갑소유인데 근저당이 KB 이렇게 돼 있다. KB 돼 있고 KB 하면 되겠다. 그죠? 다시 사채업자가 A라는 사채업자가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근저당 설정을 해요. 이 A의 또 다른 채권자가 1번이고 1-1 해갖고 B가 근저당권부 요 채권에 압류를 해요. 이렇게 그럼 압류 등기가 되거든요. A의 채권자에서 B는 A의 채권자에 이렇게 압류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병이 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이거를 이제 제3취득자라고 하죠. 제3취득자. 이 제3취득자가 지금 돈을 근저당이 1억이다. 그 다음에 이 압류도 한 7천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돈을 갚아서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봐서 이렇게 말소가 되거든요. 이 주등기가 말소되면 요 부기등기도 직권으로 이렇게 말소가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병이 공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병이 이렇게 공탁소에 변제공탁하고 싶다.
근데 여기 압류가 있으니까 변제공탁과 집행공탁하는 혼공을 해야 된다. 그죠? 혼공을. 자, 여기까지. 그래서 교과서 들어오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공을 해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지금 변제공탁이니까 피공탁자가 필요하죠. 피공탁자를 근저당권자로 기재해야 된다. 즉 여기서는 A로 기재해야 한다. 그럼 B는 기재 안 하나요? 안 한다. B는 집행공탁이니까 집행공탁은 피공탁자를 기재 안 하죠. 그래서 요 객관식에 A로 기재한다. 공탁 근거는 공탁 근거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으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 결합된기 때문에 346, 487조, 248조 1항을 기재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 공동예금. 이거 실무상 중요한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예금 계약인 경우에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원하였다 하더라도 출원자만 공동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은행에 통장 개설할 때 예금주 갑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갑 혼자 안 하고 갑을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고. 그 이유는 돈 찾을 때 갑의 도장도 필요하고 을의 도장도 필요해요. 그래서 횡령이나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예금주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는 뭐냐, 실제로 예금 1억이 있는데 갑이 전부 다 돈을 다 내고 그냥 갑 또는 을로 해놨다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주는 갑과 을이다 이 뜻이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갑을 채무자라는 병의 압류 추심 명령이 은행에 도달하였다. 자, 지금 갑, 자, 어떻게 되냐면 채무자가 갑하고 을인데 공동인데 갑의 채권자 병이 KB 통장이라 하죠. 이게 이렇게 압류된 거예요. 갑만 채무자로 잡아가지고 압류를 한 거야. 자, 하였는데 갑과 을의 공동 예금 채권 100만 원이 있는 경우, 피압류 채권이 이 100만 원이 있는 거죠. 있는 경우 제3채무자 KB로서는 예금 채권이 동업 자금으로 준합유 관계에 있는 채권인지 아니면 갑을 각 지분에 따라 불량적으로 기술하는지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1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게 50%인지 불량적으로 딱 나눠서 있는지 아니면은 준합유 관계인지, 동업하면은 위법상 조합계약이거든요. 합유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공탁하는 거죠. 이때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기재하고 병의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487조 및 이제 248조 1항 때 혼공할 수 있다. 자, 혼공. 그러면은 혼공할 때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 그 다음에 집행공탁은 피공탁자 기재 안 하죠. 그죠? 이렇게 객관식에 나오면 힘듭니다. 그죠? 자, 더 나가서, 자, 이거 실무 얘기인데, 이 뒤에 볼 건데, 보고 할게요. 보고. 자, 어딜 보냐면은,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 이거 조합입니다. 민법상. 그러니까 조합이고, 소유 형태는 합의예요. 따라서, 이렇게 지금 본 거는 이 통장 예금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실무상 이게 많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갑하고 을하고 지금 남구청이야. 남구청에 공사를 해가지고 100억 받을 게 있는 거예요. 100억.
근데 이 둘의 이제 공사 유형이 공동 이행 방식이에요. 거의 실무상 뭐 99% 공동 이행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얘가 하도급 받은 사람, 건설 공사 하도급 받은 사람인데 1억을 못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남구청으로 맡을 100억을 압류를 하는데, 자, 갑한테 하도급 받았기 때문에 갑을 채무자라 잡아서 이렇게 압류한다고. 이건 아주 무효예요. 조합 민법상 조합 관계에 가면은 조합원 일부에 대한 채권을 이렇게 압류할 수 없어요. 무효란 말이에요. 이건 뭐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한 방으로 그냥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차범. 이것도 실무에서 중요한 건데, 나중에 돈 되는 얘기예요. 돈 되는 얘기. 이거 보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과 직접 청구권과 이제 압류가 경험하는 경우. 자, 설명드릴게요. 자,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은 대기업이라 생각하면 되고, 대기업을 이제 관리하는 거. 건설산업기본법은 이제 대기업 아닌가. 디테일하게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상 만나는 거는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보면 돼요. 자, 하도급에서는 수급인, 그 다음에 원사업자, 그 다음에 발주자 이렇게 표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 우리 하도급 준다 할 때, 그 다음에 수급인이라고 표현, 수급인, 그 다음에 발주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읽어보면 수급사업자가 건사법상 하수급인,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고, 하도급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쭉 읽을 때 뭐가 수급인이고 뭐가 발주자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직접 청구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발주자가 남구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구청. 이 사람이 여기에 공사를 주는 거예요. 원사업자한테. 그럼 얘는 이렇게 또 하도급을 줘요. 하도급을. 이 관계에서 이제 남구청이 1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원사업자는 여기 1억을 받아갖고 임금 뭐 이런 걸 이렇게 줘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이 안 줘. 중간에 딴 데 쓴다고. 그걸 수급자와 이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다이렉트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이렇게 퐁당 갈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제 직접 지급, 임금 같은 거 직접 지급, 마찬가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그럼 이거 뭐하고 똑같습니다. 채권 양도하고 똑같죠. 정부 명령하고 똑같죠. 직접 간다는 의미에서. 즉, 이렇게 원사업자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이렇게 양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하도급법하고 건설산업기능법 하도급법 14조, 건산법 35조에 있는 규정은 법률 성격이 채권 양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엄청 수시로 얘기하잖아. 이거 알면은 다른 법에서도 써먹기 좋아요. 자, 이렇게 직접 지급, 마찬가지 이렇게 직접 지급하는 거. 이때 이런 관계가 있다. 자, 어딜 보냐면은 따라서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면, 즉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본다. 이게 채권 양도 전부 명령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양도가 되면 요 사이에서 이렇게 임금 채권이 소멸한다는 거죠. 소멸하면 원사업자의 채권자는 얘들이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왜 압류를 할 수 없죠? 이 피압류 채권을 소멸했잖아요. 소멸했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와 반대로 수급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가 되었다면, 그 이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 보존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나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는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뭐냐? 말이 어렵게 써있죠, 그죠? 말이 어렵게 써있는데,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근로자, 갑을평, 남구청, 이거는 A, 종합건설, 종건. 그럼 요렇게 공사대금 1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바로 두 가지의 경우죠. 갑을 평 1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요렇게 채권이 가버리죠.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 이후에 자 되기 전에 C라는 채권자가 이걸 압류를 해버렸어. 압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여기 C의 압류가 따라가죠. C의 압류가 따라가기 때문에 전시간의 병구처럼 압류 후 채권 양도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럼 얘가 우선권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얘 돈 못 받잖아, 그죠? 돈 못 받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해 가지고 직접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수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접 청구권과 자 수급자가 누구? 갑. 자 수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직불 합의라고 그러거든 실무상. 직불과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자 원사업자 누구? 원사업자의 채권자 지금 이 C로 보면 되겠네. 원사업자의 채권자 C.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지금 요 2번 사례죠. 1번 사례고 이렇게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발주자는 수급 사업자의 직접 청구권 발생 여부나 수급 사업자의 직접 청구권과 압류 가압류 사이 우열을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 공탁과 집행 공탁을 결합한 혼합 공탁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혼공을 할 수 있다. 혼공 할 수 있는데 근거 조문은 이러하다. 자, 이거. 자, 실무상 여러분들이 이제 남구청이나 관공서하고 거래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 대부분 사건이 이래. 근데 공탁을 할 때 하도급법 구조 2항, 건설산업기본법 몇 조 이런 거 이제 조문을 잘 확인 못하고 공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직불 합의가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혼공인데 그냥 집행공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행공탁 혼공으로 해야 된다. 혼공으로 자 혼공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앞부분에 혼공을 해야 되는데 변제 공탁을 한다든지 집행 공탁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거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무효인데 이 홍공에서 변제를 다 못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면은 이 공탁 무효래가 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탁 공무원은 국가 손해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공탁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누가 하나 죽고 누가 하나 옷 벗는 그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혼합공탁 중에 뒷부분 그죠? 뒷부분 했고 제가 그 542페이지 유형별 혼합공탁 처리에서 채권 전부가 양도된 다음에 자 이렇게 먼저 정한테 채권 양도가 돼버렸어. 그 뒤에 A, B, C, D 이렇게 막 들어오면 헛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의문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의문인 경우 이때 갑이 돈 찾는 방법, 정이 돈 찾는 방법, 병이 회수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강의를 했는데 방송이
뭐 하여튼 방송 사고가 나가지고 그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없는 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올리도록 하고, 정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공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영상은 제가 약속한 대로 체납처분에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시험 문제 객관식에 항상 감초처럼 체납처분이 끼어 들어가 있죠. 체납처분이 끼어 들어가 있고, 체납처분은 조금 또 다른 법리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2015년도 기준으로 또 얘기도 바뀌고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제가 2008년도 합격이니까 제가 합격한 이후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지금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체납처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체납처분이 끝나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랑 이제 변제공탁,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뛰어넘었던 부분이나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을 엄선해서 한 3차례나 4차례 정도 걸쳐가지고 공탁법을 끝내기로 하고, 이 공탁법 영상이 이제 마무리되면 민사집행법을 이제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민사집행법 첫 번째 업로드할 영상은 채권집행, 공탁에 관련된 부분 채권집행을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명도, 철거, 가압류 가처분 한 다음에 경매, 부동산 경매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우리 지금 공탁법에서 공탁 실무 체계는 있지만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 민사집행법 하면서 공탁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탁 실무는 한 10회, 15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숙지를 잘 하셔야지 민사집행이든 민법이든 공부할 때 편해요. 이게 안 되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림, 플로우, 그 그림을 제가 그리는 대로 한번 그려보고 이해하시는 게 저하고 같이 민사집행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고 뭐 쉽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영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공탁실무 456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